영국 포포투는 26일 영국 코트 오프사이드를 인용해 손흥민이 리버풀로 충격적인 이적에 나설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토트넘은 27일 홈에서 스포르팅과 챔피언스리그 5차전을 치렀습니다. 현재 승점 7점으로 D조 1위인 토트넘은 스포르팅 전 승리 시 16강 진출이 확정되는 상황이었는데 토트넘은 스포르팅전 3-4점 전형을 내세웠습니다. 위고 요리스가 골키퍼로 벤 데이비스와 에릭 다이어,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3백을 구성했습니다. 좌우 윙백에는 페리시치와 도어티가 이름을 울리고 중원에는 호이비에르와 벤탄쿠르, 그리고 공격진에는 손흥민과 케인, 무오라가 출전했습니다. D조 1위였던 토트넘은 스포르팅전에서 승점 3점을 얻는다면 16강 진출이 확정되고 같은 조에 속한 프랑크푸르트와 함께 승리할 경우 16강 진출과 동시에 조 1위 또한 확정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기였기에 홈경기에서 과연 토너먼트 진출 티켓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목이 주목된 경기였죠. 하지만 경기력은 기대 이하였습니다. 항상 문제였던 페리시치가 또 선발로 나와 윙백으로 활용되며 어김없이 손흥민의 공간은 제한되었습니다. 토트넘의 전성기 시절을 되찾기 위한 손케 듀오 활용을 위해 손흥민의 더 자유로운 활동을 장려하는 배려가 필요하지만 토트넘은 페리시치를 계속 이용하며 손케 듀오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손흥민에게 패스가 가는 상황은 백패스를 할 수밖에 없는 득점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패스뿐이었습니다. 손흥민의 장점인 공간 침투나 속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패스는 보기 힘들었습니다. 스포르팅전 손흥민의 전반 주요 장면은 딱 하나였습니다. 전반 37분 케인이 손흥민에게 패스를 연결했고 손흥민이 골대 문전 앞에서 슈팅을 시도했지만 키퍼에게 막히고 말았습니다. 이 공격 찬스가 전반전 손흥민이 페널티 존 안에서 공을 잡은 유일한 찬스였습니다. 문제는 손흥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케인에게 공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선수가 없다 보니 케인도 좀처럼 공격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반면 페리시치는 달랐습니다. 페리시치는 좌측에서 공격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는 패스를 여러 번 받았지만 페리시치가 올린 크로스는 단 한 번도 정확하게 토트넘 선수들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은 그나마 후반 11분 케인과 2대1 패스를 주고받은 후 스포르팅 박스 안 왼쪽에서 강력한 왼발 슈팅을 때렸으나 득점으로 연결되지는 못했습니다. 경기를 분석해보면 모든 공격 빌드업의 종착지는 페리시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격 기회를 많이 제공받는 선수라는 타이틀과 달리 페리시치는 단 하나의 크로스도 정확하게 올리지 못하는 공격수 흉내를 냈습니다. 케인은 케인대로 손흥민은 손흥민대로 페리시치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스포르팅전 전반전 수비 가담을 해야 했던 손흥민은 불만스러운 제스처를 하는 모습이 여러 포착되었는데 레알 마드리드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의 이적설이 터지고 있는 상황에서 영국 축구 팬들은 손흥민의 이런 모습은 처음 본다며 당황했습니다. 독일의 스포르트일은 처음으로 레알 마드리드가 손흥민을 주시하고 있다고 보도하였고 이를 시작으로 파리 생제르맹과 바이에른 뮌헨 등 여러 빅클럽이 손흥민 영입 의사가 있다는 내용의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2015년 레버쿠젠에서 토트넘으로 합류한 뒤 8년째 토트넘에서 뛰고 있고 지난 시즌에서는 리그 23골을 기록해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활약을 인정받은 손흥민은 발롱도르 11위에 이름을 오르고 프리미어리그 스타 반열에 손흥민은 이러한 빅클럽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리버풀로의 이적설까지 나온 것을 보면 손흥민과 그의 팀 토트넘의 관계가 심상치 않은 것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영국 포포투는 26일 영국 코트 오프사이드를 인용해 손흥민이 리버풀로 충격적인 이적에 나설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콘테 감독의 자존심으로 인해 페리시치가 계속 기용되어 손흥민이 플레이를 보여줄 수 없다면 손흥민의 이적설이 이루어지는 것 또한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